이번에는 세 번째 연대 발언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기다림의 버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호 팀장께서 연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6월 초부터 매주 시민들과 함께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상당히 참담합니다. 저쪽 팽목항 가족들이 계신 컨테이너에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을 삼킨 바다보다 포기하려는 국가가 더 무섭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전원 구조를 말해놓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 정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철저히 수색해서 가족 품에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종자들을 모두 바다에 가두려고 하는 정부, 도대체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존재는 하는 겁니까? 이곳 팽목항에 오기 전에 진도체육관에도 들렀습니다. 거기 계신 실종자 가족들은 막막해 하십니다. 갑자기 인양도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양에 대해서 아직까지 딱 부러진 얘기도 없는데 당장 오늘 범대본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지내야 하냐, 전기도 끊기고 물이 끊기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면서 참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구조당국은 이미 지난 9월에 세월호 수색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가장 최우선 시나리오로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그곳에 해상 추모공원을 짓는 것을 제 최우선 시나리오로 이미 9월부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에도 이주영 해양수사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반드시 찾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인양 포기, 수색 종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건이 10월 중순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마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온갖 보수 언론들이 이제는 인양조차 포기하는 듯한 논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해군 함정의 침몰 사건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인양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바다 위에 추모공원 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발트해에서 있었던 여객선 침몰 사건을 들먹이면서 그때도 인양하지 않고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인양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니 이제 인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로 실종자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옥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수색 중단의 압박에 실종자 가족들은 불안한 생활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의 입에서 인양이란 말조차 꺼내기가 두려웠었는데, 그 가족들이 이 정부가 이젠 인양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인양을 통해서라도 수색을 촉구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 너무나 힘든 고민들 가운데서 가족들이 힘겹게 아직은 인양이 아니다, 좀 더 수색해달라라는 그런 가족 투표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있자마자 우리 단원고 황지연 양이 돌아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세월호 참사 200일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지연이가 돌아왔는데도, 13번이나 수색한 곳에서 지연이가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나왔는데도 이 정부는 잠수사들의 입을 빌어서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다, 우리 철수하겠다, 이런 말을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점점 10월 말 수색 종료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지난주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정말 인양도 않겠다는 것을 노고라 하니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수중수색을 중단을 호소하시면서 가족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인양을 해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왜 인양을 얘기했겠습니까? 가족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양을 해서라도 뼈 조각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렇게 힘겹게 눈물을 흘리면서 수중수색 중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론과 정부 당국은 가족들의 이런 기자회견, 이 절박한 눈물의 호소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끝났다는 식으로 수고했다, 박수치면서 헤어지자, 잘했다 이러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아닙니까? 급기야 며칠 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뭐라고 막말을 했습니까? 시신이 확보될지 보장이 없다.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 이건 막말입니다. 그런 시신이라고요? 304명을 죽여놓고 9명을 아직도 찾지도 못해놓고 그런 시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냐고요?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지금 우주 관광을 하는 시대입니다.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돈 많은 부자들은 우주 관광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바닷속에 있는 배를 건질 기술이 없다고요? 그거 역시 우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아니 최근 보도를 보면 지금 정부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내년 봄이나 돼야 인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4월 16일에서 보름 후인 4월 30일부터 정부는 인양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5일에는 영국의 해양군항 컨설팅 업체 TMC 해양과 인양 자문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부는 그 당시 90여 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시기부터도 인양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들이 수중수색 중단을 요청하니까, 특별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인양도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말은 실종자들을 그대로 저 바다에 가둬버리고 진실마저 저 바다에서 가둬버리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주 가족들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다림의 버스 그만 가는 거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버스는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곳 팽목항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상 저희 기다림의 버스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이곳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기 위해서, 정부의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서 팽목항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 진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도 함께 고민하고 벌려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대책위의 기자회견문을 전명선 위원장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많은 언론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17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앞 바다에는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중수색도 중단되었기에 9명의 실종자분들이 시린 바다 속에서 더욱 외로워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중수색 종료 선언 즈음부터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한계만을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중수색 종료를 선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범대본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데에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최선이 항상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한계가 과연 한계일까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지난주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의 종료를 수용했습니다.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인양의 수색의 다른 일환에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라거나 지금과 같은 수색 작업 또는 수중수색을 종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세월호에 실려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그만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 비용을 들며 인양 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듯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양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양은 위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위하여 정부가 구성할 인양 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이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인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저희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도보가 될 팽목항에 그 수가 어찌 되었든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국민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킬 팽목항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욱 외로워할 실종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를 막고 정작 실내에는 소화기 한 대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담양 펜션 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팽목항을 잊지 말자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잊으면 참사는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14년 11월 18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주체위원회 입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모두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는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강제적으로라도 정부가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실종자 한 명까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저희 가족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실종학생 가운데 한 어머님이 나를 찾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밤 12시 넘어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안산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어머님을 찾으려고 헤매어 다녔습니다. 다행히 배회하고 계신 어머님을 발견을 해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곳에서 정부가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민을 직접 살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인자 정부임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한 대로 끝까지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단 한 번만이라도 지키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독일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 한 명 한 명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바닷속에서 지금까지 애타게 자신들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종자 한 명 한 명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외치고 오늘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남아있는 애타게 부모들의 품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9분의 실종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구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외치면 함께 따라서 해주시고 또 그 뒤에 외치는 구호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님, 권재근님, 권혁규님,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영일아, 현철아, 다윤아, 은화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끝까지 구할게.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끝까지 기다릴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로 이곳이 더 이상 절망의 땅,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러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